우리 선생님은 이제 대장이고 그 쫄자고 이런 관계죠. 두 분은. 소위 둘 다 같은 수사관입니다. 소위 약간 쫄자 기분 나빠하네.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인데. 수의사 전문 수사관입니다. 네. 아 수의사분이세요? 수의사예요? 이런 반전이가 있어. 수의사야? 사실은 여기 이름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끝날 때 돼서 얘기하면 어떡해. 저분은 뭐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럼 아까 얘기 바로 잡았어야죠. 너무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와, 내가 최근에 본 캐릭터 중에 제일 특이해. 막판에 방송 욕심을 내네. 네, 요즘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네, 뭐 정영 씨도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고양이 네, 렉돌. 정말 귀엽습니다. 네. 렉돌.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네. 학대 건수가 또 그렇게 는답니다. 정말 그 얘기만 들어도 저는 뭐 몸서리 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또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학대 분야 수사 전담팀의 홍기정 조진수 수사관님 나오셨고요.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 대응팀의 송지성 팀장님, 구독자 무려 173만 명에 빛나는 반려견 전문 채널 슈앤트리 김현진 대표님까지 네 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주 뭐 훌륭한 일 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구독자에 자꾸 눈이 갑니다. 173만. 와, 이거 어떤 채널이에요? 저희 슈엔트리 채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슈엔트리 채널도 운영하지만은 슈엔트리라는 이름의 이제 반려동물 미용실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서 미용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쁘게 담아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보여주는 그런 와. 힐링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173만. 미용 전후 뭐 이렇게 이제 네, 극적인 맞습니다. 네. 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2마리와 네. 고양이 1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3만. 대단하네. 동물 사랑은 뭐 대한민국 1등이라고 자부하죠. 뭐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학대하고 뭐 이런 자들 보면은 아주 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 뭐 너무 안타깝죠. 이제 예전에 비해서 반려동물 관련 이제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인식도 좋아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네. 그런 이슈나 기사 언론을 접할 때마다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다. 네.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학대 관련 보도가 심심찮게 네,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와요. 막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동물 학대 분야 수사 전담팀이 있다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수사를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와. 경찰이 이제 하시기도 당연히 할 텐데 예. 같이 그러면 공조 수사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조 수사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담팀이 있어야 될 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 언제 생겼습니까? 올해 8월 올해 올해 8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전담팀이 신설이 됐고요. 네. 9월달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지명권을 받아서 동물보호법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만들어진 계기가 또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지금 뭐 동물학대 관련 사고들이 심각한가 보네요. 심각하고 그래요? 그 사건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잔인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 서울시에서 네. 이번에 새로 어. 신설을 하게 된 그 겁니다. 팀은 한 몇 명 좀 있습니까? 저희 팀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전문성을 위해서 네. 수의사 2명이 배치됐고 오. 나머지 10명은 그동안에 수사 경력이 좀 있는 한 최소 2년 이상 되는 네.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치를 해서 전담 수사팀을 이번에 꾸리게 된 겁니다. 목적이 수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사하고 단속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아니면 이 동물들을 구조하는 게 더 큰 목적입니까? 일단 저희는 수사를 하는 게 더 큰 목적이 있고요. 네. 일단 수사를 하면서 시민 단체라든가 뭐 동물 보호 단체와 연결하셔서. 연결해서 예방도 같이
하는 우리 네. 선생님은 이제 대장이고 그 쫄자고 이런 관계죠. 두 분은. 소위 둘 다 같은 수사관입니다. 소위 약간 쫄자 기분 나빠하네.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인데. 네. 같은 수사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저는 2012년부터 저희 민사단에서 같이 근무를 계속했던 수사관이고요. 민사단이 뭐예요? 민생사법경찰단. 아. 그 줄임말이 이제 민사단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그동안 식품위생 분야라든가 보건의학 분야, 뭐 다단계 판매업 네. 그런 쪽에 수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법경찰이라고 하는 그분들이신 거죠? 이게 특별사법경찰이죠. 네. 네네. 우리 저 밑에 분은 뭐 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저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이지만 네. 자치구에 있으면서 동물 업무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8년차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동물 뭐 어떤 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제 뭐 네. 가축의 방역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반려동물 업종 관련 이제 인허가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동물 보호 업무 이런 것도 좀 담당을 지금 많이 직무에 했습니다. 대해서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강제 배치. 그렇진 않고 그렇진 않고 이제 어쨌든 뭔가 이런- 시큰둥해요. 네. 동물 관련해서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할 것들은 복잡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 네. 이제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이익이 얽혀 있고 또 감정도 얽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힘들죠. 좀 좋다 싫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초월을 네. 했죠. 일단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놈들 내 하나 걸리기만 해. 이런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진 네. 않고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이건 칭찬이었는데. 자, 우리 송지성 팀장님은 이제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 대응팀에 계신데 대체로 그 동물학대의 어떤 유형 같은 게 어떻게 있습니까? 어떤 유형들이 제일 많나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 네. 학대가 있고요. 네. 뭐 열악한 사육 환경 방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신체적 학대, 그리고 온라인 학대, 뭐 온라인 성적 학대? 네, 온라인에 이제 컨텐츠를 동물 학대 컨텐츠를 올려서 서로 노출하면서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네, 뭐 유튜브만 봐도 고양이 학대 뭐 아니 왜 그러는 그런 거야 표현이 그놈들은? 많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면 어떤 학대를 해서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안 영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포획틀에다가 감금을 해서 토치로 뭐 보는 이런 너무 영상들이 자세하게는 안 했으면 그게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그냥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올라가는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인지만 되면 바로 이제 그렇겠죠. 차단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요?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동물 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네. 2011년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72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 2021년 기준. 네. 근데 2016년도에 303건. 네. 한 5년 동안 3배 정도 늘어났어요. 3배 정도 늘어났죠. 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게 통계에 잡히는 게 늘어나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사건 자체가 늘어나는 이거는 거예요? 이제 경찰청에서 입건된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뭐 신고하고 뭐 입건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과거보다 사람들이 더 잔인해져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네. 예, 잘 모르시네요. 일단 통계에 조사된 것만 이렇고 통계만 얘기하겠습니다. 통계 이외 네, 거는 더 많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뭐 한 3배, 4배 이상 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오늘 이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를 하긴 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죠. 좀 힘들어 근데 나는. 그래도 뭐 또 알려야 될 네, 뭐 뭐 이런 그렇죠. 의무가 있으실 테니까 뭐 어떤 사례 정도만 그러면 간단하게 좀 거론해 주실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너무 학대 사건 뭐 잔혹하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냥 방치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뭐 느끼는 바가 다 다르긴 한데 직접 이렇게 네. 보신 거 사례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네. 동물 학대나 이제 피학대 동물 구조를 진행하면서 직접 본 사례들이 많고요. 뭐 어제도 사실 이제 군산에서 또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을 어제요? 해서 네, 반려인이 집안에서 개를 폭행해서 이제 아. 집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CCTV로 포착이 됐어요. CCTV로. 그래서 그 사체를 그냥 사체? 바구 네, 죽었어요? 네 죽었습니다. 네.
아니 왜 그러는 건데?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아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분노를 그냥 그 반려동물한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는 아직 확인되진 않는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서 네. 아마 이제 분노나 사인들이 많거니 알코올 중독, 술을 먹어서 그랬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 참 많아서 지금은 수사 중에서 길려고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이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처벌을 하기 위함인데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학대로 인해서 이제 상해를 당하게 되면은 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네.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형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벌금형에 그치고 최근에 이제 징역형, 뭐 실형 나오는 사례가 네. 한두 건씩 있었습니다. 아 가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아마 실형 나오려면 좀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 꽤 여러 마리를 아마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이 정도 돼야 이제 실형 살죠 보통. 예, 그렇죠. 예. 아 그럼 선생님 이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음. 이 법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법을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아니 이거 법을 바꿔야 돼. 이거 손방망이야. 내가 단속해봐 볼 때. 소용이 없으니까. 아니 이거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지금 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되긴 했어요. 네. 근데 아 최근에 그게 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처벌 규정도 최근에 이제 아, 개정된 높아진 거예요? 네, 높아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처벌은 네. 사법 판단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근데 뭐 많은 시민들이 그 이상의 징역형이나 네. 그 처벌에 해당되는 거를 요구하긴 하지만 네. 아직은 좀 나아갈 길이 좀 험하다고 네. 생각하면 아니 김현진님 제 말이 틀렸냐고요? 저는 적극 동의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좀 오늘부터 어떤 국회와의 전면전 선언을 하실게요. 그거는 조금 더 같이 얘기를 더 해보고 아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국회에서 하라는 거야. 이건 너무 손방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자주 네. 방송이나 언론에서 언급해서 많은 분들께 좀 노출이 된다면은 네. 분명히 다들 공감하실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작은 말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을 바꾸려면 일단 현재 그 법적 지위가 반려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예전 지식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뭐 누구네 강아지 이렇게 하면 물이었지. 그래서 이제 뭐 재물 손괴죄 이렇게 됐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되면 뭐 내 재물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왜 내가 처벌받냐? 우리 집 내가 뭐 장롱 부셨다고 내 처벌받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법적 지위가 반려동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국회에서 제가 직접 여쭤보고 아직은 물건입니다. 아직. 아직 물건이에요. 아, 현재 민법상으로 물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거 처벌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거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아 국회 얘기만 하면 왜 자꾸 약해져요. 그건 저희 권한 받기라. 아 권한 받기라. 아니 권한 받기지만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꾸 굉장히 약해지네. 국회 얘기만 나오면. 아직 물건으로 돼 있고 법적 지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학대를 하는 자들 자기가 키우는 동물을 학대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애들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건지 어떤 사례가 더 많습니까 현재는? 보통 이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래요? 경우가 많고 뭐 길고양이들 뭐 길에 돌아다니는 분 대부분 저희 도심 속에서는 길고양이들 많이 보잖아요. 네. 고양이들은 이제 야생성이 있는 친구를 사실 뭐 학대하기도 사실 실제로 쉽지는 않거든요. 도망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사람 친화적인 고양이들은 또 학대 영역 안으로 더 들어오게 되니까 네. 또 쉽게 학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야 이게 참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를 뭐 훈련시키기도 하잖아요. 경계선이 학대와 훈육의 경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그것도 좀 모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단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막 짖고 막 이래갖고 애 입을 막 패.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학대고. 학대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횟수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사람이면 그래도 뭐 이렇게 증언이라도 하겠지만 강아지들 뭐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죠. 이게 네. 피해 동물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네. 저희가 진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럼 어떤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현장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현장을 잡는 것도 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네. 아직까지는 뭐 제보를 받는 단계입니다. 아 제보 수준에서 예. 제보는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아직까지 좀 미미한 네. 편입니다. 그거 알리려고 이제 오늘 나오신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저 선생님, 선생님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라 대화를 걸기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동물 사랑하시죠? 예, 저는 동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럼요. 예, 그러면서 사명감도 있으시고, 그래야지. 네, 그래야죠. 지금 마음 추스리는 단계군요. 저야 뭐 공무원이니까 사실 네, 시키는 대로 뭐 한다. 그런 것보다는 좀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사명감을 가지고 다들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얘기, 본인 유치에 얘기. 있다가 저도 물론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반려동물 키우세요? 저는 키웠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좀 오래 네네네네.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고요. 그래요. 그 친구 생각하니까 좀 슬픈 네.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적극적 학대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너무 열악해. 이거 정말 개들, 강아지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환경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수의 동물을 이제 돌본다는 이유로 개를 방치하는 현장들, 어. 즉 이제 애니멀 호더 현장이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 마리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네.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방치해서 뭐 질병이 생긴다거나 심각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이제 재정적인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어서 네. 방치하게 되는 경우도 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시의 불법 개 농장, 뭐 저는 사실 개 공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 내에서는 이제 개농장들은 거의 지금 보이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까? 네, 서울시 근데 주변엔 좀 있죠. 네, 그 이제 인근에 도심 뭐 밖에 경기도 지방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아. 개농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서울시 안에 것만 좀 행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럼 뭐 도살 같은 건 어떻습니까? 도살. 그 도살은 너무 그 수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사실 말로 표현하기도 아니 너무 그 불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 네, 뭐 도살 방법이 대부분 다 불법이군요. 다 불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아. 되고 뭐 보통 이제 전기 도살이나 아니, 합법적인 도살도 있어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불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요? 네.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 아마 뭐 식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가축. 그렇게 안 될 가축으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네. 그래서 정확히는 강아지는 가축으로는 돼 있고요. 축산물 위생법에서 먹을 수 있는 걸로는 또 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오하군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회가 선생님, 국회가 이걸 좀 정리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또 단속도 용이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국회 얘기하니까 또 입을 꾹 닫으셔. 수줍어집니다. 네. 네.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은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은 또 반면에 이제 김현진 대표님인데 네. 이런 자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을 좀 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과연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해서 아. 교화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그냥 듭니다. 못 키우게 한 게 맞다.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최초에 반려동물을 접했을 때는 저의 이런 성향, 행동을 모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모르죠. 키우면서 내가 이런 동물과는 맞지 않는구나, 내가 공존할 수 없겠구나를 느낀다면은 스스로가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일단은 입양 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내가 정말 강아지를 단순히 키우고 싶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평생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그 가정들이 단순히 내가 데리고 있는다고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프면 병원도 가줘야 되고 영양도 신경 써줘야 되고 네. 피부 관리, 미용도 신경 써야 되고 상당히 이걸 세밀히 들여다보면은 신경 써줘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전에 스스로가 공부하고 또한 이런 거를 교육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시작할 때는 야 요거 예쁜데 귀여운데 맞아요. 바로 산다고. 맞아요. 맞잖아요. 뭐 지나가다 그 예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 이게 홀릴 수밖에 없거든요. 홀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맞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그 감정 때문에 움직이는데 네. 이제 그런 걸 좀 절제하고 네. 충분한 공부와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자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입양할 때 예. 예. 근데 법적으로 너무 쉽죠 우리는. 너무 쉬워. 그렇죠. 심지어 이런 동물학대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뭐 어떤 동물을 이렇게 입양할 때 전혀 제재가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법적으로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 이거 제도 개선이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심지어는 뭐 무슨 반려동물 그 전문 다루는 뭐 애견샵이라고 하나 이런 데서도 학대 사건들이 많이 있죠. 뭐 애견 미용실이라든지 아니 뭐 애견 미용실 카페. 안에서도 이제 학대하는 상황들이 네.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펫샵에서도 뭐 이게 사실 업장 안에서 동물 학대를 또 파악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발각이 거의 안 되죠, 뭐 그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2017년도에는 사실 천안 79마리 펫샵 방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79마리가 이제 홍역에 걸렸는데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병원에를 데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홍역은 이게 퍼지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 그리고 펫샵에 있는 개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낮아서 홍역이 걸리면 치사율이 되게 높아요. 계속 2층 옥상에다가 올려놓고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행위인데 그 동물의 수가 거의 한 79마리 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그건 또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마침.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현장에 이제 동물 단체하고 경찰이 이제 바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을 했고 뭐 그때 당시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아. 네. 그 선생님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도 고양이가 있어요. 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단 길 고양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코지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바로 벌어지면은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했는지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네. 이게 어느 시간대에 발생됐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하기가 네. 쉽지는 않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동물 보호 단체라든가 네. 길고양이 이 펫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또 잘 연결해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네. 사건 사고가 없도록 좀 그런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잖아. 길고양이가 어느 정도 서울시에 있는지 이런 거는 혹시 현재 추정치로는 네. 2011년도 기준으로 한 9만 마리. 2021년 2021년. 21년. 9만 마리. 근데 이렇게 그 길고양이가 많은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잘 길고양이는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지자체에서는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하고 있군요. 예.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아,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안 좋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특히나 이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네. 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그것 때문에 주민 간 충돌도 맞아요. 많이 있는 그런 실정이고 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취지 자체도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길고양이. 동물이 어딘가 이렇게 밀집하게 되면은 네. 또 그들만의 생태계가 또 균형을 잡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관리가 또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중성화를 통해서 사람하고 동물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공간을 또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은 싶습니다. 말이고요. 네. 길고양이 보이면은 이제 막 먹이 주고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안쓰러워서. 네, 네. 그거 좋은 행위예요, 나쁜 행위예요? 좋은 행위죠.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아파트에는 그 현수막 붙여놨어요. 먹이 네, 주지 주지 말라고. 말라고. 네, 그건 좀 애매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근데 이제 고양이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은 행동이고 참 선한 행동인데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먹이 주니까 계속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 계속 뭐 개체수 늘어나고 소리 시끄럽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아마 그분들 생각에는 위생적으로도 썩 좋지 않다고들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는 조금 주민 간 갈등이 아. 꽤나 있더라고요. 이 길고양이 문제도 백분 토론에서 이 공론화 시켜야 됩니다. 맞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김현진 대표님, 네. 예, 우리가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데 네. 그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오랫동안 한 15년을 키운 반려동물이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어린 시절과 이 성인이 되는 과정을 함께했던 친구인데
이 이별하는 때가 진짜 뭐 제가 아직 뭐 큰 이별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아 운다 울어. 그래서 좀 그런데 이게 정말 참 소중한 존재구나. 아. 딱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 너 때문에 행복했다. 와 이거 글썽거리네. 아 지금 글썽거리는데 저기요. 그 뭐 이거 대본 이렇게 넘기고 지금 아 사람 지금 울고 있는데. 갈 준비하고 있어. 갈 준비. 그죠? 지금 뭐짐 챙겨. 저도 이제 동물을 길러갔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요. 막 울어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공감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서 지금 진짜 울기 직전이었거든. 저기서 막 짐 챙기니까 눈물 쏙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정 좀 수술이 얘기할 수 있고. 진짜 너무하시네. 아 동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뭐 저기서 말씀 이제 저렇게 네. 하셨다시피 이게 어. 동물을 길러 보면은 그렇지. 이게 사람의 일생처럼 어떻게 동물도 보면 좀 라이프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뭐 어렸을 때는 이제 어. 사람들처럼 부모한테 다가오고 네. 기르는 주인한테 이렇게 활발히 다가오고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은 아 직장에 거리를 갑니까? 두는데 아, 거리를 둬요? 그러다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늙어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좀 아무리 말도 못하고 저희랑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을 못한다고 해도 이미 이렇게 그 하나의 아 운다 울어. 됐어. 일생을 보여주는 걸 보고 좀 어. 이렇게 막연하게 좀 귀엽다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기를 게 아니고 네. 좀 책임을 지고 예. 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마지막에 한번 또 울먹거려 네, 주니까 아, 방송이 또 짜임새 있어 보이네요. 감동 코드. 예, 잘 됐다. 형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깔끔하게 떨어졌어. 네, 알겠습니다. 그 키우는 분들 혹시 우리 수사관님들 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이런 잘못을 했을 경우에 혹시 처벌받는다. 본인들이 인지 못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렇지. 그런 정리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수의사 전문 수사관입니다. 네. 아 수의사 분이세요? 수의사예요? 아 이런 반전이 다 있어. 아 수의사야? 사실은 여기 이름도 잘못돼 있네요. 그걸 이제 끝날 때 돼서 얘기하면 어떡해? 아 저분은 뭐 이상한 사람이네. 그 이름 뭔데요? 조진우입니다. 여기 조진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얘기 바로 잡았어야죠. 너무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와 내가 최근에 본 캐릭터 중에 제일 특이해. 독특하시다. 와 조진수 아니고 조진우입니다. 지금 예. 바로 자막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의사님. 하여튼 그렇게 좀 모르고 이제 지나치실 수 있는 그런 동물보호법상의 네. 문제들이 일단 저희는 이제 수사팀 관점에서는 네. 예를 들면은 집에서 동물이 새끼를 낳는데 그거를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좀 유료로 분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인허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 하는 그래요? 거죠. 불법이에요? 예. 아 그래. 되게 많던데? 무료로 분양하시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 거기에 뭐 이제 요즘에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소액으로 이렇게 책임비 책임 맞는다 이렇게 해요. 분양하신다고. 네. 뭐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은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나는 이제 몰랐는데 무료로 주면 너가 책임감이 없어서 내가 그냥 책임을 부여하기 맞아, 위해서 맞아. 돈 받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 보구나. 네, 네, 네. 아 그 불법입니다. 예, 그거 불법입니다. 책임비가 있는데 책임비가 몇십만 원씩 아 사실상 사설 패시업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진짜. 좀 불법 약간, 패시업. 약간 뭐라고 그러지? 그 뭐 그냥 이른바 소위 그 혈통 있다, 뭐 이런 강아지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책임이라는 미명하에 네. 그런 거 불법. 이거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아 오늘 나온 보람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수사 대상은 아니고 동물 등록제가 이제 시행된 지가 좀 오래 됐는데 네. 안 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구나. 동물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이제 사람 주민등록제처럼 동물을 습득을 하시고 이제 며칠 내에 관공서에 신고를 하시도록 돼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것도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꼭 다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의무 사항이군요. 의무 사항입니다. 예전에 제가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이제 강아지를 또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리트리버. 네, 그때 이제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그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충분히 알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홍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에 대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거의 많이들 좀 등록이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이루어져서 네. 이제 그냥 초창기에는 이제
처음 시행되는 제도고 많이들 그래서 요즘 별로 안 하시는구나. 존재나 취지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던 게 있었죠. 네. 아무튼 저 동물 등록제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네, 등록하지 않으면 바로 현장 구속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맞지 않습니다. 막판에 방송 욕심을 내네. 네, 등록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물 지금 이제 아직은 동물 너무 사랑해서 안 키우는. 네, 저는 너무 사랑해서 키우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제 조금 덜 사랑하는지 네, 렉돌. 자꾸 키우고 있는 네, 렉돌. 저였고요. 하여튼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동물들 잘 키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함께해주신 구독자 173만 유튜버 큐엔트리의 김현진 대표님, 더 울었어.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팀장님, 조진우 수사관님, 홍기정 수사관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동물학대 분야 수사 전담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네 분이 반려동물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골뱅이 팟빵.com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직 서울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